네, 안녕하세요. 이헌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제가 이전에 영상에 그 이웃사기꾼 이제 그 소송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왜 이렇게 이웃사기꾼들이 많은가? 그 왜 입주자 대표 회의 횡령 배임이 많나? 왜 관리단의 횡령 배임이 많은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입주자 대표 횡령 배임이 많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돈이 도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동산 관리를 한다는 거는, 이 부동산 관리를 한다는 게 어찌됐건 이게 뭐 비영리의 어떤 뭐 나를 우리가 이제 뭐 교회나 이런 데서 내가 헌신하고 뭐 불교나 종교단체에서 뭐 사역을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급여를 받거나 뭐 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 부동산 관리 쪽은 다양한 이권이 연결되어 있어요. 굉장한 이권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이 부동산 관리 자체,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이 입주자들의 돈으로 어떤 뭐 공사, 어떤 개발, 어떤 관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에 다 돈이 움직이니까 이제 이 이권이 발생하고, 이권이 발생하니까 이 똥파리들이 끼는데, 이 똥파리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 들의 어떤 횡령, 배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많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 강의는. 자, 이 결정문은 제가 요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이웃사기꾼 소송 사례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인천은 그냥 마개 도시가 아니고 그냥 찌질한 도시예요. 왜 찌질하냐면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문제는 인천이 되게 좋은 동네거든요. 300만 인구에 계속 개발하고 아시안게임 경기도 했던 동네고, 인천국제공항도 있고 송도도 있고 굉장히 좋은 동네인데, 솔직히 거기 사시는 분들이 좀 동네의 물을 계속 흐트러뜨리는 거죠. 그것도 뭐 우리가 흔히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니까 마개도시라는 표현을 써요. 마개도시 아니에요. 마개도시라고 하면은 마개라는 뜻을 하면 조금 더 악마, 그리고 좀 뭐 강한 사람들이 많은 곳. 우리 옛날에 뭐 저쪽 유럽 쪽을 보면 스파르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인천은 그러니까 찌질한 애들이 있는 그냥 아름다운 동네예요. 찌질한 애들의 몇몇이 그 인천 전체를 이제 흐트러뜨리는데, 특히나 이런 사건이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이 피하지 않고 제가 부딪히는 성격이에요. 왜냐면 제가 뭐 이렇게 살면서 뭐 그런 친구들하고 이제 뭐 그럴 일도 없고,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찌질한 사람들, 전 찌질하다고 표현할게요. 몸에 문신이 있어도 찌질하고, 뒤에서 사기쳐도 찌질하고, 뭐 목소리가 커도 찌질한 거예요. 비상식적인 것도 찌질한 거고,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럴까 되게 많은데, 이 결정문은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인천의 인천 제2모 그 파크빌에 그 가칭관리단이 형성이 돼서, 그것도 뭐 1050인가 1035만 원인가 사는 배경환이라는 가명입니다. 배경환이라는 사람이 다른 부분으로 입주자들한테 가라동의서죠. 입주자들의 가라동의서, 가짜 동의서를 받아서 뭐 비영리 고유번호증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서 내가 건물 관리인이야 라고 해서 저희한테 나가라, 직무집행 하지 마라, 이제 관리 업무 보지 마라, 이 가처분 신청에 들어왔는데, 제가 사실관계를 알아보니까 관리비 3만원짜리 이 한동짜리 150세대 이 오피스텔을 관리비 7만 5천 원인가 한 8만 원 돈에 한영인가 그 어떤 업체랑 계약을 맺고서 들어오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한 호실당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붕 뜨잖아요. 왜 기존에 3만 얼마로도 운영이 됐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체 150세대니까 4, 5, 24일에서 한 600만 원 정도 매월 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어딘가로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실제 제가 소송을 했던, 그 소송을 이기고 적법한 관리단을 선출해서 그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비영리 고유번호증을 깨는 이 소송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처리가 돼요. 왜냐면 이미 전 소송에서, 동종 소송에서
제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직무집행정지 등의 가처분으로 해서 적법한 관리단인 안 씨와 황 씨를 이분들이 선출이 돼서 기존의 가칭관리단인 이 배경안이라는 가명입니다. 백 씨, 손 씨, 권 씨를 상대로 이 사람들이 채무자, 저는 채권자, 선정 당사자. 그래서 이제 적법한 관리단 안 씨와 황 씨가 가칭관리단, 이제 거짓부렁 쳤던 거짓말을 하고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한 세대당 월 한 4만 원씩을 뒤로 횡령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횡령을 하려고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3만 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7만 원에 판다라고, 누군가 중간에 껴서 7만 원에 판다라고 한다면 4만 원의 차익을 누군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횡령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횡령을 하려고 했던, 제가 느끼기에는 백 씨와 손 씨와 권 씨를 상대로 저희가 니네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래서 채권자 적법한 관리단은 우리 관리단 위원으로서 채무자죠. 이제 채무자가 됐죠. 그 이웃 사기꾼들 채무자 백 씨는 위 관리단의 관리인 겸 관리위원회 직무를 채무자 손 씨, 권 씨, 백 씨와 손 씨, 권 씨는 집행 업무를 보면 안 된다. 니네들은 적법한 관리단이 아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고 이제 판결을 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가 소송을 해서 이기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비영리 고유보호증을 발급받았던 이 가칭관리단이나 나쁜 관리단을 깨야 되잖아요. 세무서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라고 해서 가져가서 이 공무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죄송하지만 공무원분들이 물론 이제 업무 루틴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지만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세무서를 가야 바꿔줘요. 다시 한번. 그냥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제 피해를 당한 쪽이 이런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웃사기꾼 관리단을 저희가 몰아냈어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몰아냈는데, 자 그러면 왜 부동산 관리 쪽에 이런 우리가 흔히 건물 관리, 주택 관리,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이권 왜 이렇게 발생하는가? 이 입주자 대표들이 횡령 배임이 많은 이유는 돈이 때문이에요. 결국은 돈 때문이고, 왜 돈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면 사람이 완장을 채워주면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 중에 잘못된 게 이런 입주자 대표나, 저는 솔직히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이런 중소형 오피스텔이나 이런 150세대라 할지라도 이런 중소형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의 어떤 선거위원회 선출이나 이런 방법을 좀 따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의 권리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을 것 같은 사람,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사람, 또는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사람, 혹은 동종 범죄가 아니더라도 유사 범죄 정력이 없는 사람을 썼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좀 이런 거를 관리규약으로 좀 넣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전에 물론 이제 그분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진짜 어떤 그 사기 전력이나 어떤 뭐 잦은 폭행 전력 이런 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술 마시고 고성방가, 뭐 예를 들어 뭐 술집에 돈 안 내고 무전취식 이런 거 했던 사람들 대부분 이런 데 관리인으로 많이 나와요. 실제로. 왜냐면 그분들은 약간 이제 감정기복도 좀 계신 분들이에요. 감정기복들도 좀 계시고, 이런 분들이 나오면 이런 사건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문제는 이런 사건이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입주자들이 무관심하다라는 거죠. 무관심이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제가 개발한 지능형 건물관리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무관심한 사람들도 집에서 편안하게 모바일로 그냥 투표해라. 너 이미 알고 있었잖아. 알려주는 용도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서 당하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거랑 내가 무관심해서 당하는 거랑 틀리거든요. 실제 저도 이제 관리를 하지만
이 관리가 왜 이렇게 이제 입주자 대표 횡령이 있냐 그러면 관리권을 하나 업체들이 따려고 들어가면 누구를 많이 만나냐면 입주자 대표, 각 관리단 대표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관리를 통해서 한 달에 뭐 몇십에서 몇백, 몇천만 원의 관리 수익을 한 번에 그냥 물건 사고 팔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월 기본 2년 계약, 그쵸? 2년 동안 매월 나와요. 그리고 이게 별 탈이 없으면 또 2년 연장, 2년 연장, 2년 연장 이렇게 관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은 뭐예요? 돈 버는 사업. 그러니까 이 좋고 돈 버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영업을 가면 당연히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굽신거리는데 이때 입주자 대표회의들이 뒷돈 그리고 최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뒷돈도 줘야 되고 최저가로 견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뒷돈도 줘야 돼요. 뒷돈도 줘야 되는데 내가 공급하는 비용에 일부 수익의 일부를 뺏어 주니까 나는 일부 수익의 일부가 없어졌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가 또 최저가로 해달래. 그러면 최저가에 뒷돈도 줘야 돼? 어머. 근데 안 그럴 것 같죠? 많이 그래요. 뭐 나는 아니다?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방송을 듣고 욱하는 애들은 대부분 그럴 여지가 있는 애들이고 혹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 세상에는 은근히 우리 주변에 파렴치한 애들, 파렴치한다는 거 좀 지저분한 애들이 많죠. 저는 그런 분들을 이제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별로 사람 같지도 않고.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이웃사기꾼들을 찾아내서 싸우려는 게 아니라 애초 그분들이 나오기 전에 근절시켜야 된다. 근절. 그러려면 저같이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가 관리를 하면 돼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법 때문에 그렇고 이 규약 때문에 이렇습니다. 명확한 규칙.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 전달, 투명성. 투명하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인수인계 받은, 인수인계도 아니죠. 기존의 그 건물주가 27세대짜리 하나의 이제 빌라를 갖고 있는데 기존의 관리업체가 인수인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위탁을 주셨는데 기존에 있는 관리업체 끝까지 인수인계를 안 해줘서 제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2주 동안 관리업체 변경 동의서를 싹 받았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적법하니까 우리는 적법하게 받았기 때문에 적법하니까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거죠. 그 업체들이 왜 안 나가냐. 다 이권이죠. 그 뭐 한 달에 가만히 있어도 돈 100만 원씩 떨어지는 현장을 뭐 버리고 싶겠어요? 버리고 싶지 않죠. 근데 이렇게 제가 갖고 와서 이 입주자 정보나 임대인, 임차인들을 만나면서 모든 일, 우리 건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어떤 한 특정 세대의 일들을 이 단체 문자로 2번, 3번, 4번 지금 3월부터니까 지금 이제 오늘이 이제 4월 6일이니까 정확히 한 5번 정도 하자는 언제부터 언제 합니다. 뭐 어디서 어떻습니다. 몇 호가 이사 가는데 현재 지금 분양가 얼마 정도, 매매가 얼마 정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추후 매매 의사 있는 분들은 요 정도 금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안내를 해줬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관리를 받는지 몰랐다라는 거죠. 기존에 5년 동안 관리받으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관리받아본 적이 없는데 당신이 이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연락을 주니까 자기가 너무 편안하고 굳이 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도 이렇게 알려주니까 진짜 내가 관리비 여기는 이제 뭐 빌라인데 뭐 청소 경비 소방 전기 뭐 공용 전기세 뭐 다 포함해서 뭐 공용 전기세도 따로 정액제로 무조건 한 달에 10만 원만 딱 내요. 그 임대 관리까지 저희가 임대 집 주택 관리까지 그냥 한 달에 무조건 10만 원에 그냥 추가되는 비용 없이 그것만 딱딱 받는데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니까 이분들이 그런 거죠. 기존에도 똑같이 냈는데 왜 이런 서비스를 못 받았을까? 나는 왜 몰랐을까?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집도 좀 임대를 좀 내줘라. 우리 집도 좀 팔아줘라. 이런 문의가 또 들어오시고 우리 집 인테리어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좀 공사 좀 해줘라. 이런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항상 뭐 강의 때도 말씀드리는 건 전문성, 투명성 이거 제일 중요하다. 투명성은 입주자 대표와 나와의 투명성이 아니라 전체 입주자와의 투명성이에요. 전체 내가 관리하는 건물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A라는 201호랑 얘기한 거를 전체 1202호도 알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그래요. 그렇게 알려주면 민원이 많지 않냐? 아니요. 그거는 진짜 비전문, 이 완전 초급 관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실제 전문가들은 완전 다 정보를 오픈해줘요. 그리고 전문성, 그 틀이 있어요. 업무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안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게 민원이 생길 수도 없어요. 뭐 입주자가 화낸다고 해서 제가 그 동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관련 법은 이렇고 그리고 입주자들이 이렇게 동의했고 그럼 끝나는 거죠. 굳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뭐 본인이 뭐 층간 소음이나 뭐 담배 흡연이나 이런 게 막 일어나면 저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안내하고 공지하고 하고 그래서 안 되면 밑에 집이나 그 어떤 장치들을 뭐 설치하게끔 해서 조금 더 줄이게끔 안내도 해주고 뭐 층간소음위원회나 이런 데다 직접 신고하게끔도 안내를 해주고 이걸 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을 중간에 관리업체가 뭐 위에다가는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밑에다가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죄송할 필요가 없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죄송한 일이 아니죠. 그렇죠? 왜 내가 죄송해요? 윗집이 아랫집에 내가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정확한 건 우리가 죄송하진 않지만 우리 업무는 이런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못 살겠어요 하면 알겠습니다. 그 윗집에다가 안내하고 그 게시판이나 공고문에도 붙이고 이런 것들이 3회차, 5회차까지 넘어가면 최소 5회차까지는 기다렸다가 그래도 너무 심하다. 그리고 그 떠드는 시간대의 동영상을 찍어서 그게 사실관계 우리는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밑에 피해보는 입주자한테 층간소음이 심하면 진짜 심한 정도가 얼마인지 저희는 모르니 평균 언제 몇 시간대 떠드는지 또는 언제 좋은지 그러면 일단은 동영상을 찍어서 그 쿵쿵대는 정도를 알려줘라. 그러면 평균 그 시간대 있으면 우리가 한번 가겠다. 그래서 그 시간대 가서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내 휴대폰으로도 촬영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게 맞다 그러면 윗집에 올라가서 중재를 하는 역할 그런 일들을 해야죠. 지금 이게 동영상을 찍어보니 이 시간대 제가 지금 와보니까 이렇게 시끄럽다. 위에 지금 뭘 하고 계시냐.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제가 딱 이사를 가는데 위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집이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화장실이 있고 그 공용 화장실이 있고 공용 화장실에서 안방까지가 뭐 한 6m, 8m 좀 길어요. 좀 한 8m 긴데 내 위로 거실 위로 윙 이런 소리가 지나가는 거죠. 이게 뭐지? 그러니까 또 보니까 윙 이런 소리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가 일단 경비실에다가 알렸고 했는데 또 계속 소리가 나길래 저는 이제 제가 또 관리를 하는 사람이어서 저희 아파트는 제가 관리하진 않죠. 저희는 이제 대형 아파트는 관리하진 않아요. 근데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올라갔죠. 그래서 똑똑 예의 있게 저 죄송합니다. 저 밑에 집입니다 하니까 갑자기 그 여자가 그 아주머니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보다도 나이가 젊어 보이는데 일찍 결혼했는지 아줌마가 대뜸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도 막 시끄럽게 해서 중재시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우리 집하고 타입이 똑같거든요. 근데 거실 그 신발장 문을 열면 정면이 제 방이에요. 서재인데 그 윗집도 서재 방 똑같은 방이 있으니까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그 방 안에 뭐가 있었냐면 싱싱이가 있는 거예요. 싱싱이. 이 핑크색 이제 여자애들이 타는 싱싱이가 2대인가 있는 거예요. 딸내미 둘이가 아빠 있는데 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손을 잡고.
그래서 아, 저 집도 이제 딸바보구나, 나랑 똑같구나. 근데 별말은 안 했죠.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라고 하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싱싱이 안에서 타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러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소리는 안 났어요. 뭐 안 타게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 영상의 이제 목적이 이제 그러면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 대표의 횡령 배임은 왜 일어나는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목적은 돈이다. 이 부동산 관리는 다양한 이권이 있고, 이권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동산 관리 사업이 좋다는 거다라는 거고,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관리단 대표나 입주자 대표 횡령을 없애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전문성은 그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칙,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을 가지고 집행하고 운영하는 거고, 투명성은 이 모든 일들이 그 일개 입주자 대표 한 사람, 관리단 대표 한 사람, 또는 관리단 위원회 몇 명, 입주자 대표 회의 몇 명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전체의 입주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시간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런 입주자 대표회의 횡령, 가칭관리단의 횡령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지만, 일단은 부동산 관리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그 부동산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좋아요. 뭐 그러니까 이 시장이 되게 좋은 거죠. 전문성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왜? 언젠간 그들은 뺏길 거고, 언젠간 그들은 이 관리업을 얼마 못할 거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이런 전문성을 계속 방송이나 이런 유튜브 영상에서 계속 얘기를 할 거고, 앞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저희 회사가 더 많은 업체들을, 더 많은 관리들을 더 전문성 있게, 더 투명성 있게 관리할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런 사람들하고 뭐 엮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비전문적인 사람들이 좋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피해는 누가 보냐면 이런 가칭관리단이나 이웃사기꾼, 입주자 대표회의들의 횡령, 배임,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온전한 피해는 전체 입주자들이 보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관리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요. 부동산 관리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리는 이렇게 배우고 적용해 보면 돼요. 배우고 적용하고 모든 사업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 치킨집 하시는 분들이 치킨 통닭 튀기는 게 쉽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쉬운 건 없죠. 쉽게 튀기니까 장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소상공인 창업하면 10년 이내에 80% 이상이 폐업하거든요. 폐업하는 이유를 본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렇죠? 그냥 뭐 단순하게 물류 배달이 뭐 쉽냐 안 쉽냐, 누군가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전문성 있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모든 일이 그렇죠. 뭐 치킨 튀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 이런 부동산 관리에 왜 이렇게 이웃사기꾼, 그리고 이제 입주자 대표의 횡령,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의 횡령, 가칭관리단 횡령, 배임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주절 한번 떠들어 봤고, 잠깐 쉬는 시간처럼 이렇게 떠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